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다가 직전에서야 취소를 했었던 30대 여성입니다. 철없는 남편을 부추기며 기생충처럼 가족들의 돈을 뜯어내던 시누이를 혼내주고 남편을 갱생시킨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보,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일 때려치우고 집에서 일해야 할 것 같아. 안정적인 직장 때려치우고 집에서 일하겠다는 게 무슨 소리야. 지금 펀드 매니저로 일 배우면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더니. 내가 회사에 벌어주는 돈이 10억이라 치면 1억도 안 떨어지는데 맛이 나겠냐? 솔직히 나 정도 능력이면 더 좋은 회사를 가거나 자영업을 해야지. 아버님이 인맥으로 소개해줘서 간신히 들어간 회사잖아. 혹시 요즘 상사랑 다퉜다는 것 때문에 그래? 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 가족 모임에서 당신 술 먹고 제대로 추태 부렸잖아. 아버님 말씀 듣고 회사 들어갔는데 나이도 어린 놈이 상사랍시고 까분다면서 왜 이런 회사 소개해줬냐고 막 성질도 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랑 별개로 내 능력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서 그래. 여보, 잘 생각해. 당신 이 직장 저 직장 전전하면서 늘 적응 못하고 1년도 안 채우고 일 그만두다 보니 경력 쌓인 거 뭐 있어? 그나마 주식 조금 아는 걸로 경력 인정받아서 회사 들어갔으면 어떻게든 엉덩이 붙이고 경력 쌓을 생각을 해야지. 조금 스트레스 받는다고 관둔다는 게 말이나 돼? 당신이야 쇼핑몰 운영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내 심정 모르겠지. 악성 댓글 달리고 진상인 사람들이 태클 걸면 나도 힘들고 지칠 때 많아. 자영업자들이 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지 당신 제대로 알기나 해? 그래도 자기 아이디어대로 일할 수 있고 많이 벌면 그거 고스란히 자기 수입이잖아. 여보, 사람은 누구나 일하면서 나름대로 고충이 있잖아.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면서 살아야 해. 당신 아버님이 잘 사시는 덕분에 건물 물려받고 임대료도 꼬박꼬박 받으면 그걸로 만족하면서 안정적으로 돈 버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될까? 왜 자꾸 한방, 한탕 이런 것만 노리는 거야? 솔직한 말로 일이라는 걸 하기가 싫어서 그래. 누나나 나나 유학도 다녀오고 좋다는 것, 값지다는 것 고루고루 누리면서 생활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고작 이것밖에 안 되나 회의감도 드는 거 있지. 누나도 그러더라. 내가 지금보다는 훨씬 성공할 줄 알았다고. 일개 월급쟁이로 남아있을 줄은 몰랐다고. 형님 말에 너무 휘둘릴 필요 없어. 당신은 당신 페이스대로 나가면 되는 거지. 이미 결심한 일이니까 소용없어. 당신한테 협조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보하는 거라고 생각해. 더는 내 꿈 포기하고 살고 싶지 않아. 그럼 당신 계획은 그냥 집에서 딩가딩가 놀면서 주식이나 들여다보겠다. 이거네? 마우스 몇 번 클릭만 잘해도 수백 수천은 당기는 게 주식이야. 남들처럼 열심히 일한다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단순히 직장 때려치우는 게 아니라 유튜브도 시작할 거야. 주식 전문가로 사람들한테 마케팅하면서 돈도 벌고 주식도 하고 아주 일석이조 아니겠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거면 다들 직장 때려치우고 유튜브로 성공했겠지? 당신 말처럼 세상 일 쉽게 풀리기만 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 그런 거 아는 사람이 이렇게 입사퇴사, 번갈아 하며 할 리도 없고. 아, 진짜 시끄럽네. 시끄러워. 왜 내가 하겠다는 거 기쓰고 반대만 하고 한 번을 제대로 응원해주질 않지? 이러다가 내가 성공해버리면 어떡하려고 당신 이러냐? 내가 당신 그릇을 아니까 그래.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려면 치열하게 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당신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아니, 발등에 불 떨어지고서도 느긋하게 하는 사람 아니었어? 언제는 그런 내 느긋한 모습이 보기 좋다더니?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야 당신 실체를 몰랐으니까 그랬지. 결혼한 지 4년 동안 당신 쭉 지켜보니까 당신은 느긋한 게 아니야. 그냥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지. 그래놓고 일 버리는 건 또 엄청 좋아하고. 지금 했던 말 똑똑하게 기억해놔. 내가 나중에 싹 다 뒤집어 줄 테니까. 여보, 그러지 말고 내가 부탁을 좀 할게. 회사 일 조금만 더 참고 계속해보는 거 어떨까? 자택에서 일하는 거며 유튜브며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펀드 매니저로 일하면서 경력 쌓을 수 있는 건 지금 아니면 불가능한 거고. 원래 기회라는 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가 놓치게 되는 거 몰라? 자꾸 나 말리면
확 집 나가버린다? 집에서 일을 하고 싶다며 고집을 부리던 남편은 펀드 매니저로 간신히 취직한 회사를 결국 때려치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를 한다면서 몇백만 원은 되는 장비들을 턱턱 질러대기까지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라도 했었으면 속이라도 타지 않았을 텐데 남편은 저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었죠. 시누이가 놀러 온 날에도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예능 프로를 보며 낄낄대기나 했습니다. 여보, 형님 왔는데 집에서 놀고만 있을 거야? 호박전 먹고 싶다 하셔서 호박 부탁했는데 알겠다고 해놓고 왜 TV만 보고 있는 건데? 호박전을 먹고 싶으면 시켜 먹으라고 해. 당신이 해봤자 맛도 덜할 거고 집에 기름 냄새만 배잖아. 지금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 당신이 약속한 걸 지키라고 말하는 거야. 호박전 할 때 필요한 재료. 당신이 사다 주겠다고 했으면 사오라는 얘기고. 와, 진짜 너무하네. 주식이며 유튜브 영상이며 찍다가 하루 딱 쉬려는데 그렇게 날 굴리고 싶은 거야? 당신은 내가 노는 꼴을 보면 속에서 막 열이 끓어오르나 보다? 평상시에 주식 일 열심히 한다고?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고? 당신 채널 구경해봤는데 영상 딸랑 하나 올라왔더라. 사람들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조금 더 자극적인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콘텐츠 생각 중인 거야. 지금 당장 내가 예능 프로 보면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기획을 하고 있다고. 그럼 호박 사오면서 기획을 하시든지. 됐으니까 얼른 나가. 나가서 빨리 호박 사오라고. 가만히 듣고 있자니 올케 정말 너무하네. 동생이 뭐 좀 해보겠다고 의욕 내는데 호박이 대수야? 막말로 시켜 먹으면 훨씬 더 맛있는 게 호박전이야. 나는 올케가 굳이 해주겠다고 해서 먹겠다고 한 건데 왜 그렇게 사람이 눈치도 안 보고 사람을 갈거대? 나 있는데 이 정도면 나 없을 때는 정말 장난 없겠다. 내 말이 누나가 딱 정확하게 봤네. 형님, 이 사람 하는 말 다 믿으시면 정말 곤란해요. 유튜브 한다고 최고급 컴퓨터의 장비값에 방음부스 돈을 거진 2천만 원가량 써놓고 꼴랑 영상 하나 찍었다니까요. 이래놓고 자기가 잘했다는 게 남편인데 제가 속이 안 터져요? 지금 나는 호박전에 호박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오랜만에 동생 보러 놀러온 나 위해서 호박전 해주겠다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내 마음 불편하게 동생한테 호박 사오라고 닥달을 해댈 거면 이게 대체 무슨 소용이야? 호박전 시키는 거야 얼마든지 형님 말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화나는 포인트는 이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거라고요. 제가 반죽이며 다른 밑반찬들 다 해놓을 동안 분명 다녀온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니 아니게 못 지키게 되는 경우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야. 올케는 그럼 약속하면 늘 지키는 사람이야? 저는 약속도 잘 안 하지만 진심으로 약속한 거면 지킨다고요. 그래. 그렇게 올케가 약속 좋아하는 사람인 줄은 몰랐네. 그럼 하나 더 약속하기로 하자. 만약 내 동생이 주식으로 월급 받던 시절만큼 돈 벌고 유튜브로 수익 올리게 되면 집안일은 죄다 올케가 다 해. 사람 얼마 안 되는 푼돈으로 구박하면서 쪼아대지 말자. 남편이 그럴 수만 있다면야 제가 집안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애당초 그런 상황 자체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렇게까지 자신 있어 하니 어떻게든 꺾어주고 싶어지네. 두고 봐, 올케. 3달 내로 내가 왜 동생을 믿는지 그 답을 알려줄 테니까. 분위기에 휩쓸려 남편의 일과 수익을 놓고 시누이와 내기를 하게 된 상황. 솔직히 시누이가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나서니 남편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이었죠. 몇 달 내로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벌 수 있다고 하더니 자신감 있게 큰 소리 치던 사람 어디 갔어? 돈 벌어오기는커녕 오히려 적자가 나고 있는데? 유튜브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운이 좀 필요한 영역이네. 그래도 내 주식 강의가 퀄리티가 좋으니까 조금만 운을 타면 금방 대박 터질 수 있을 거야. 대박이고 뭐고 간에 기본적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해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주식으로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벌고 오히려 적자만 나는 사람이 강의는 또 무슨 강의? 아니, 지금 주식 시장이 꽁꽁 싸매야 하는 한겨울인 걸 어떡하냐? 원래 씨앗을 뿌려놔도 추수되어야 하는 계절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법이잖아. 그 추수 얘기로만 벌써 1년이 다 되어가. 내가 당신 때문에 하도 답답해서 주식 강의 듣고 공부했더니 수익 올릴 사람은 잘만 올리고 있더만. 당신
이렇게 헛물 켜고 허송세월하면서 돈만 낭비할 거라고 내가 예상했었지? 지금 딱 내 예상이 다 들어맞은 상황인데 이제 본인 잘못 인정을 좀 하는 게 어때? 솔직히 내가 자신감 있다고 한 거 아니잖아. 누나가 나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 그 의견에 동조해서 시간 날렸었던 건 생각 안 하고 나는 당신 이렇게 놀고 있는 꼴 더는 인정 못하니까 당장 회사 복귀하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알아서 해. 올케. 동생이 나한테 울면서 하소연하더라. 왜 사람이 진득하게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새 또 구박을 하냐면서. 내가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했는데 정말 이럴 거야? 참고 견디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말씀하신 지 벌써 얼마나 지났는지 아세요? 남편이 집에서 일하는 거 저도 무턱대고 반대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하겠다고 말은 편하게 해놓고 막상 이뤄놓은 게 없으니 신뢰가 가나요? 그 신뢰라는 게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왜 몰라? 솔직히 이렇게까지 남편을 편드는 것부터 믿어주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형님도 일하고 계신 거 아닌 걸로 아는데 사업이며 주식에 대해서 아시는 거 하나 없으시잖아요.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물 갖고 임대료 받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으신가요? 올케. 지금 말 다 했어? 옷 사다 사람들한테 파는 게 전 부인 주제에 선을 좀 많이 넘네? 쇼핑몰 일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막내 같은 거지만 나나 동생이 하려는 건 사업이야 사업.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올케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형님 건물주로 건물 굴리시는 거 말고는 뭐 딱히 해보신 적도 없잖아요.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정말 편하게 돈 버는 줄 아는구나? 나 화장품 사업 시작했고 아주 잘 나가서 돈 엄청 벌고 있어. 동생이 말아먹은 돈 다 메꾸는 건 물론이고 엄마 아빠한테 투자까지 받을 정도로 잘 나간다고. 형님이 잘 나가시는 것과 별개로 남편 이렇게 집에서 놀고만 있는 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남편한테 앞으로 바람 불어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이 말 하려고 연락드릴까 했었는데 먼저 연락을 주셔서 감사하네요. 올케는 지금 올케가 하는 말이며 생각이 다 맞다고 여기지? 그거 내가 틀렸다는 거 한 달 내로 깨닫게 해줄게. 동생을 끔찍하게 편드는 것도 모자라 자존심만을 내세우던 신우이의 호언장담. 저는 저번과 별반 결과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놀랍게도 남편은 제게 생활비랍시고 본인이 회사에서 일하던 때에 준하는 월급을 턱 내놓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봤더니 남편은 그런 게 있다고만 말을 할 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봐야 한 달이겠지 생각했던 것이 3달 정도를 넘어가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누나, 지금 나 너무 무서워. 집사람한테 들키면 나 집에서 내쫓길지도 모른다고. 대체 언제쯤 내 돈 돌려줄 수 있는 거야? 기다려봐. 이거 사. 뭐든지 투자를 하면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 거 모르니? 나 대학 다닐 때도 누나가 투자하라고 해서 모아뒀던 돈 다 갖다 박았었던 거 알지? 그때 누나 하던 거 죄다 말아먹고 아빠한테 들켜서 집안 완전 난리 났었잖아. 나 불안해. 또 누나한테 속는 거 아닌가 싶어서 불안하다고. 남자로서 자존심 같은 거 하나도 없니? 내가 너 면 살려주려고 꼬박꼬박 건물 처분한 돈 이자 붙여주고도 있잖아. 어떻게든 내가 잘 될 거라고 말을 해줘도 이렇게 보채대? 그러지 말고 돈 다시 돌려주면 안 될까? 건물 처분한 거 아빠며 집사람이 알까봐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너 누굴 닮아서 이렇게 새가슴이니? 정말 답답하다. 화장품 사업 대박 터지면 전국의 가게 수두룩 빽빽대는 거고 돈 아주 갈키로 쓸어 모으는 거야. 내가 또 유럽 여행 다닐 때부터 익혀왔던 안목도 있잖니. 비싼 디자이너 고용해서 제품도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금방 투자한 거 회수하게 해준다니까? 솔직히 누나 센스 너무 촌스럽잖아. 또 발라인지 펴발라인지 브랜드 이름도 이상하고. 이게 솔직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고. 자꾸 이렇게 딴죽 걸어대고 협조 안 해주면 될 것도 안 되는 거 모르니?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좀 가만히 있어. 네 마누라 입 닥치게 좀 해줘야 할 거 아냐?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남편이 자신 명의의 건물을 처분해 신우이에게 투자를 한 것부터 그동안 남편이 벌어왔었던 돈의 실체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멋대로 처분해
신우이에게 투자한 남편도 기가 막혔지만 돈을 돌려달라고 남편이 말하는데도 본인 자존심과 사업 때문에 거부해대는 신우이는 더욱 기가 막혔죠.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정말 답이 없다. 이혼하자. 이혼하자니 난데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돈도 요즘 잘 벌어오고 있잖아. 돈을 잘 벌어와? 솔직하게 말하고 이혼당할래? 아니면 그냥 계속 거짓말하다가 이혼당할래? 아버님한테 당장 말씀드릴까 하는 거 그래도 당신한테 먼저 말한 거야.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면 지금이라도 털어놔. 언제부터 알았어? 당신이 돈 가지고 올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이 화상아. 그 건물이 어떤 건데 멋대로 처분한 것도 모자라서 형님한테 투자를 하니? 들어보니까 무슨 화장품 브랜드명도 제대로 안 지어진 상황이더만. 사업 수완도 없고 이쪽 분야 알지도 못하는 형님한테 대체 뭘 믿고 투자를 하냐고. 미안. 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돌려달라고 말을 했었는데 누나가 고집을 피우잖아. 이대로 가면 망할 게 틀림없는데도 똥꼬집을 부려대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떻게든 당신한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나도 남자로서 자존심 걸려 있는데 잘 해내야 하지 않겠냐면서 화까지 내니까 뭐라 할 말이 없더라. 남자로서 자존심? 나를 4년 넘게 봐왔으면서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내가 남들 다 벌어오는 만큼 벌어오라고 했어? 그냥 당신이 말한 약속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잖아. 이런 기본적인 걸 못하는 게 오히려 자존심 상할 일 아니냐고. 미안. 당신 말 들으니까 이제 좀 정신이 차려진다. 나 지금 막 손에 식은땀 나고 난리도 아냐. 정신 차리지 마. 나 이대로 당신하고 이혼할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여보, 내가 정말 달라진다고 약속할게. 응? 당신한테 이제 지쳤어. 이혼하고 각자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살아가기로 하자. 난 당신 느긋한 성격은 여전히 좋지만 계획 없이 행동하고 책임감 없이 사는 건 도저히 못 참겠어. 나 정말 달라진다니까. 믿어주라. 응?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거고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저는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뒤에 친정에 갔습니다. 신우이한테 당장 이 일을 따질까 싶었지만 얘기를 나눠봤자 통하지도 않을 사람이니 그냥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의 의지가 결연한 것을 깨닫고 이혼에 순순히 응하는 것은 물론 미안하다며 위자료 또한 두둑하게 언급을 하더군요. 위자료 이거 0단위를 하나 더 써놓은 거 아냐?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나한테 5억이나 준다는 거야? 그동안 철없는 남편 때문에 당신이 많이 고생했잖아. 당신이 또 철없는 짓거리 했을까봐 걱정돼서 그래. 또 말 돌리지 말고 솔직하게 말이나 해봐. 이 돈 출처 알기 전까지는 나 못 받아. 사실 아빠한테 얘기했어. 누나한테 건물 팔아서 투자했던 거. 그랬더니 아빠가 제정신이냐면서 엄청 혼내고 돈 받아주겠다고 했거든. 말은 간단하게 했는데 당신 친정가 있는 동안 집안 뒤집어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형님 성격에 용케 돈을 돌려주셨네. 아니, 돈 반밖에 못 돌려준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아빠랑 누나 싸우고 있어. 하하. 엄마까지 가세해서 완전 가족 싸움. 장난 없이 살벌하고. 아마 당신한테는 그래도 이 문제로 연락하지 않을 거야. 당신 이름 언급되는 일 일절 없게 했고 엄마 아빠도 창피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럼 시부모님은 나랑 당신 이혼하는 거 모르시는 상황이야? 그런데 나한테 5억이나 준다고? 말했잖아. 철없는 남편 때문에 고생했던 거 보상하고 싶다고. 솔직히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했었던 말들 죄다 정답이고 바른 말인 거 나도 알아. 알고 있는데 내가 철이 없어서 인정 못하고 자꾸 쉬운 길로만 가려고 했었어. 혹시 술 마셨어? 당신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거라는 생각을 내가 못 해봤어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술은 안 마셨고 오히려 번쩍 정신이 들 일이야 있었지. 내가 건물 팔고 투자한 돈 못 돌려준다고 바락바락 쓰는 누나 보니까 돈이 뭐라고 저렇게 가족까지 적대해가면서 난리를 피우나 싶더라고. 내가 저런 모습으로 당신한테 비춰줬으려나 싶기도 하고 만약 그랬다면 정말 참고 산 게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좀 많이 힘든 사람이긴 한데 형님만큼은 아냐. 헤어지는 마당이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헤어져? 당신 나랑 이혼하게?
이혼하겠다는 마음 확고한 거 아니었어? 아버님한테 말해서 책임감 있게 사태 수습하려고 했고 나한테까지도 이렇게 달라진 모습 보여줬잖아. 솔직히 사람이 변한다는 말 나는 안 믿는 편인데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기니까 당신이랑 또 굳이 이혼해야겠나 싶기도 하네. 이혼하는 거 귀찮기도 하고. 귀찮아서 이혼 안 한다 이거구나. 좋네. 직장은 어떻게 할 거야? 당신만 괜찮으면 쇼핑몰 일 도와주면서 그쪽으로 좀 배워보고 싶거든. 평소에 옷 입는 거 좋아해서 내가 그쪽으로 좀 센스가 있는 편이잖아. 남편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는 거 알지? 나 짐 들고 곧 집에 들어갈 테니까 집 정리 잘해놓고 있어. 아, 새로운 주소 불러줄 테니까 그리로 와. 아빠가 기존 집 처분하라고 해서 새 집으로 이사 간 상황이거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당신 이사까지 갔어? 누나 또 찾아와서 나 현혹할까봐 아예 차단까지 시키고 집 모르는 곳으로 이사 가게 한 거지. 지금처럼 달라지는 모습 보이려고 하고 솔직하게 문제 있는 거 다 말하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또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시네. 남편은 저와의 이혼을 앞두고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혼 직전에서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금 결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신우이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화장품 회사로 대박을 터뜨리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차단을 해버리고 반년쯤 지났을 때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신우이 없는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을 즈음 난데없이 신우이가 거짓골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인기척이 있길래 뭔가 했더니 집 식탁에서 반찬들을 꺼내 밥을 우걱우걱 먹고 있더군요.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 꼴은 또 뭐고? 그러게 왜 집 비밀번호를 안 바꿔놨어? 이사만 가면 끝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조심성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올케도 나처럼 된다?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물었어요. 여기는 어떻게 알았죠? 내 동생도 같이 올 줄 알았는데 왜 안 보여? 남편 구두 수선 맡겨놓은 거 찾고 있으니까 금방 올 거예요. 그렇게까지 경계 안 해도 돼. 무슨 사람을 엿기 보듯이 보내? 내가 설마 올케한테 해코지라도 하겠어? 그런데 올케 가방이랑 옷 너무 이쁘다. 나한테 걸면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주면 안 될까? 함부로 남한테 줬다가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다는 걸 잘 알아서요. 말 함부로 하지 마 올케. 동생 돈 절반만 돌려준 거 따지고 싶은가 본데 내 나름대로 쓰일 곳 많은 상황에도 신경을 써준 거였어. 가족이라고 나름대로 챙겨준 거였다고. 그 가족 버리시면서까지 화장품 사업 성공시키실 것처럼 구시더니 왜 그런 모습으로 계세요? 한번 써보니까 사채는 왜 쓰면 안 된다고 하는지 잘 알겠더라. 걔네들이 아주 독하기도 했고 이래저래 힘들었다고만 알아도 괜히 저희까지 엮이기 싫으니까 밥 마저 드시고 나가주시죠. 내 동생 꼬드겨서 나 배신하게 하고 받은 대가가 제법 괜찮네? 올케 집 진짜로 넓다. 둘이 살기엔 큰 것 같은데 나도 같이 살면 안 돼? 무슨 착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르는 수가 있어요. 나한테 그렇게 까칠하게 굴어봤자 좋을 거 없을 텐데? 재훈이, 내 동생이 당장해야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본성이라는 게 쉽게 바뀌는 거 아니거든. 살살 긁어주면 지긋지긋한 쇼핑몰 때려치우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걸? 기껏 정신 차린 남편을 건드리겠다고? 적당히 해. 안 그러면 나도 신우이 대접 못해줘. 그러니까 서로 심기 건드리지 말고 그냥 나 여기서 같이 지내게 해주라. 1, 2년 정도만 여기서 신세 좀 지자. 한 달에 용돈은 한 200만 원씩만 주고 일시불로 3억 주면 바로 집 나가줄 수도 있어. 어때? 꺼져. 이 기생충 같은 년아. 살충제 뿌려버리기 전에. 뭐? 너 지금 반말. 그리고 기생충이라고 했니? 이게 진짜 미쳤나? 어디서 못 배운 년이 욕지거리야. 그래, 여기 있어. 당장 아버님한테 알려드리고 매맞게 해줄 테니까. 가족들 재산 갖다 쓰고 사업 망해놓고도 정신 못 차리는 년을 누가 편들겠니? 이 년이 진짜 미쳤나? 울고 싶은 년 뺨을 후리네?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죽어, 이년아. 신우이는 밥 먹던 숟가락을 바닥에 집어 던지더니 제게 달려들어 머리칼을 쥐어흔들더군요. 미친 사람은 일반인보다 힘이 세다던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인 건가 싶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이었습니다. 아각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짝 소리가 들리더니 머리채를 쥐어잡은 신우이의 손힘이 풀리더군요.
저는 얼얼해진 뺨을 붙잡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신우이와 씩씩거리고 있는 남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집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미친 건 너지. 재훈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내 누나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누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같은 거 누나로 생각도 안 하니까 당장 꺼져. 세상에. 너 누나 버리겠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맘고생했는지 알지? 아내랑 이혼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고 그러면서 돈도 안 돌려줬었어. 네가 나한테 한 말들 아직도 안 잊고 있다고. 재훈아, 나 너 위해서 그랬던 거야. 그걸 왜 몰라? 누나가 너 성공시켜줄게. 너도 무시받는 거 싫잖아. 지금 당장 뺨 때린 거 빌고 전현 쫓아내. 정신 차려. 정신 좀 차리라고 제발. 언제까지고 내가 누나 꼬드기는 말에 혹하는 바보 동생인 줄 알아? 자꾸 내 자존심 건들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끌어들이는 거? 이젠 질렸다고. 저 미친년한테 세뇌가 돼도 단단히 됐구나. 그래, 너 앞으로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내가 너희 둘 저주할 거야. 귀신 돼서도 너희 망하게 할 거니까 두고 봐. 신우이는 자기 뜻대로 남편을 꼬드기는 일도 풀리지 않고 오히려 뺨을 얻어맞은 게 억울했는지 통곡을 하다시피 하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로 현재까지 가족 누구에게도 연락을 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신우이가 또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남편이 변화한 것을 확인하여 한편으로는 안도했던 사건이었죠. 그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달라지려 노력하는 남편과 함께 잘 극복을 해보려고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